벤치마킹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선거 공식을 뭐 조금 불쾌하실 수 있지만은 일부 벤치마킹 하고 계신 중 아닙니까? 특권층을.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벤치마킹 하시려면은 단식 기간에 좀 와인 소금이라든지 그렇죠. 영양 단식을 해야 되는데 불투명한 이거 새까만 텀블러 출퇴근. 스텐 텀블러에다가 영양죽도 좀 드시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투명한 생수병을 앞에 놔두고 지금 장미꽃을 꽂아놓고 너무 감성적으로 하셔서 막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애처로운 거야. 그리고 글을 최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 좀 되게 네. 철학적인 느낌으로 탁 쓰고 우리가 먼저 쓰러지지 않기로 했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꽃 한 송이 그 뿌리 없는 꽃 한 송이에 나를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애처로운 그 모습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동정심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벤치마킹 하시려면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 단식하셨어요.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24일 하셨어요. 25일 하시려면 정청래도 24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뭔가 안겨주시는군요. 뭔가 결의가 있고 이래 보이지가 않아서 사람이. 근데 저는 그 단식을 일자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유대학의 박준영 군이 그 젊은 나이에 물론 밖에서 하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은 3, 4일 버티기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럼요. 일주일도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어떻게 저렇게 단식을 오래 또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또 일타뉴스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님이 예전에 우리 그 연탄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 단식을 사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악법 통과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엔 내가 몸으로 막아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몸무게 감량이 들어갔고 한 7kg 정도 뺐다 그러더라고요. 9kg. 예. 아 정말요? 전에 이미 단식 전에 이미. 네네 이미 식사량 줄이면서 왜냐면 잘 먹다가 갑자기 확 끊으면 이게 쇼크가 오는데 서서히 이제 식사량을 줄이면은 공복 상태를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해서 몸무게를 이미 감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단식 20 며칠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3일 굶어 보셨어요? 물만 드시면서? 저는 해보고 싶지 그쵸.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네. 일단 짜증이 너무 짜증이 나서 저희 애들이 저를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잠 못 자는 거, 네. 그리고 밥 못 먹는 거 되게 짜증이 예민해지고. 많이 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단식 보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단식 보면은 앞에 이렇게 생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텐 텀블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만 마시고. 그것만 마시는 거에서 앞에 물병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안에 내용을 곰탕이 있었던 게 화면 와인 소금. 화면에도 단식 보면 사진 보면 저기에 고춧가루, 소금, 후추, 쪽파 다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양념 병들이 많이 보이고 맞아요. 또 사골 국물이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샀던 저 스텐 보온병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게 사골인지 맞아. 죽인지 모르는 거죠. 그쵸. 사실 저 안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요. 라면이 들어있었을 사골이 수도 앉아가지고 라면이 네. 뭘 자꾸 입에 털어놓고 앉아있는 계속 거야. 숟가락으로 뭘 털어주세요. 근데 가루를. 그래도 지금 국기를 거르고 있는 당 대표셨는데 그때 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면서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하셔놓고 자꾸 이거를 부결시켜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원이었음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천막 당사에 계실 때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올라와서 네. 그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사람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어떻게 이러는데 공감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뭘 퍼서 왜 왜냐하면 그게 단식이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려면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본인을 위한 단식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을 살리기 위한 그쵸. 어떤 것을 읍소하면서 하니까 약속을 본인이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정치를 하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다가 여기는 우리 당도 아닌데도 그냥 그 솔직하게 이 투명 물병 앞에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애처롭고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하시려면은 좀 제대로 하셔라. 사골 곰탕도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반반 전략 들어보셨어요?
천막 반, 전략이요? 천막 반, 대표실 반 해서 낮에 천막에 계시고 밤엔 대표실에 가시는 거예요. 출퇴근 그래서 단식. 근데 밤에도 누가 갈 수 있는데 밤에 찾아가 보면 대표가 없고 낮에 가면 대표가 계시고 해서 반반 전략을 구사해서 24일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필리버스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누구보다 더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뭐랄까 이 단식의 장르가 있잖아요. 출퇴근 단식, 그 다음에 뭐 사골 단식. 영양 당대표실 단식. 단식, 영양 단식, 뭐 수액 단식, 뭐 많습니다 장르가. 근데 그걸 지금 전혀 안 하시고 3일째였나요? 그때는 소금을 그냥 칵 드셨다가 갑자기 이상 증상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아침에 한번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 미네랄 그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몸에 수분기가 쭉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네.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한두 알 맞아요. 가까이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왜 단식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왜 단식이야 안 되고 이랬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1983년에 YS 단식할 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단식하셨고 맞아. 그때는 의미가 있었죠. 뜻이 있었죠. 네, 1990년 DJ 13일 단식하실 때는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네, 자치.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정말 명확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단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단식하셨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후추, 소금. 그러니까는 양념통이 내가 식단 추리로 그냥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뭐 드셨을까? 드신 거 맞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왜 단식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이렇게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유를 기억하시는 거 보고 저 되게 놀랐어요. 기억이 안 네. 나셨다는 게 더 부럽네요.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만 띵한 거예요. 아, 이걸 왜 다 슬퍼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리더예요. 그 차라리 그냥 맞아. 그런 거 나는 끝까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고 가던가. 그러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골라낸 거 아닙니까? 비명 행사에 누가 와서 인사하는가? 그렇지. 그때 그렇죠. 바로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이부자리 덮어준 사람이 이번에 탈당한 강선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선우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신뢰했게요. 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붙었던 대선에서는 강선우 이 의원이 옆에서 뭐 외국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회도 보고 아니 왜 이부자리 안 봐주셨습니까? 그 현장에 계셨으면서 공감이 왜 돼야 그러셨어요? 이부자리를 봐주죠. 아니, 그래서 좀 베개라도 한번 털어드리지 그러니까. 뭔지. 죄송해요. 강선우한테 그러면- 밀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 같이 이야기 못했을 텐데. 그거를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식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의 투쟁 그런 형식인데 진지하게 임해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가 어려운데 쉴 거 다 쉬고 먹고 뭐 이렇게 쉬어가면서 무슨 단식을 하냐 좀 진지하게 해라 이런 좀 논평을 냈을 정도로 그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 단식이라는 자체가 주는 좀 고루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로텐도어에 와서 막 우셨잖아요. 맞아요. 막 무릎 꿇고 울고 이러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이어폰을 이렇게 빼고 영상 보니까 빼고 이렇게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기우뚱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면서 옆에 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낙상이라도 해봐요. 넘어지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이렇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진짜 한 3일 4일만 굶어도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20며칠 가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덜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 단식의 진정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정말 왜 단식을 하는지, 그러니까는 그 천하람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이제 단식 시작하셨을 때 분명한 명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희석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단식이냐 가짜 단식이냐 이재명은 이랬는데 아니면 누가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지 않나. 그렇죠. 이 쌍특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누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거기 당번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꼭 말씀드리는 게 피켓 들고 이거 사진 찍으셔서 널리 SNS에 좀 전파를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단식장에서 이건 좀 뭐 실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있으면은 이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게 공복으로 3, 4일째 되면은 밥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막 힘든데 식사 후에 오시면은 옷에 남아있어요. 옷에 막 네. 갈비 냄새 있고 네. 이러면 제가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럼 또 저 안 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뿌리는 거. 네, 좀 띄어서 그거 페브리즈 들고 뿌리는 다니셔야 거를 그걸 좀 뿌려갖고 비치에도 입장을 좀- 시켜야겠어요. 비치에도 네, 뿌려야 입에도 네네. 좀 뿌려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누가 뭐 김밥 먹었는지 치킨 먹었는지 갈비 먹었는지 막 장르까지 명확한데 그 냄새를 풍기고 막 오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제지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멀리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이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한 이튿날까지는 그래도 좀 개그 감각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앉아 계속 계셨잖아요.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그 와이어가 있는, 그러니까 선으로 된 이어폰을 꽂고 계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 와이어리스를 주셨어요. 이어폰, 그러니까 에어팟을 주셨는데 대표님이 그거를 딱 끼면서 시크하게 딱 쳐다보더니 그 충청도 사투리 살짝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보청기 주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네.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지금 보청기 주는 거요? 그래서가지고 너무 웃기고 그 엄중한 상황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대표님 그 개그 본능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이제 좀 꽃도 그래요. 그 병에 꽃 꽂으실 때 되게 엄숙하게 다 같이 저녁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싹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정도의 거리였는데 저를 싹 쳐다보더니 팔이 밑으로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에서 왜? 뭘 꺼내시더니 생수병 먹던 거를 딱 꺼내주더니 막 이렇게 근엄하게 뚜껑을 딱 그러더니 꽃을 싹 보더니 꽂았는데 이게 꽃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휘청휘청 할 것 같은 거. 그 모양이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위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가가지고 가위 이렇게 드리는데 잘라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할게. 그것도 사선으로 싹 잘라가지고 물 잘 먹으라고 그치, 사선으로 오레가를 이렇게 잘라야죠. 딱 꽂는 거에서 사선으로 자르는 거 보고 아직 그래도 한 3, 4일은 더 버티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5일까지는 솔직히 중간중간에 그래도 대표님이 좀 꿋꿋하게 잘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이 그냥 바싹이 말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꽃 시드는 것처럼. 그게 갑자기 막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많이 고비지 않을까라는 오늘부터 생각이 반반 전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요. 텀블러 어디 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제 밤부터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세훈 대표 이게- 단식할 때는 봄이었다. 이렇게 5월, 이렇게 6월 이랬어요. 우리가 뭐 정치 지형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러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맞아. 네, 사실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 이나루님이 유승민 의원도 오셨더라고요.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지 보이네요. 개혁신당 화이팅 이렇게 네 슈퍼챗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 한동훈이 갑자기 왜 개혁신당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이 조금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 오신 거에 대해서 네네. 또 어떤 민주당 패널의 한 분은 논평을 이렇게 내요. 이름 올리려는 거냐, 라인 잡으려는 거냐, 다음 뭐 생각 있냐, 뭐 이렇게 저 오는 길에 이어폰 꽂고 오다가 딱 5시 전에 한 10분 전에 들으면서 이게 유승민 의원을 뭐 저는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품성 자체가 뭘 바래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어떤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현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아마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다 공감하기는 어렵겠지. 그런데 이렇게 투쟁하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 뭐 존경의 의미를 좀 표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누가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 뭐 얻어먹으려고 왔어. 그건 뭐 얻어먹으려고 이부자리 펴는 사람은 강선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지금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언론에서 이제 특정 언론에서 그런 이간질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위기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수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장동혁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친한계 의원들이 와서 어쩔 수 없는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응원을 또 해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국의 이슈가 장동혁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쌍특검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온라인에서 거의 24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까지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죽을 각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서명호 의원님의 그 인터뷰를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금 위험한 상태인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병원을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진짜 죽을 각오로 이 쌍특검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난 여길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이 전국의 모든 상황을 야당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이제 민낯이 좀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좀 힘들었던 결단이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저는 쌍특검도 그렇고 이게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길게 단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보수의 결집, 결합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유승민 의미. 의원도 그 얘기를 그쵸. 했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늦었지만 네. 이제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될 때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진정성 있게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시지나 파장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사실 뭐 정치권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단식 투쟁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치사 속 단식 투쟁 양상을 보면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일 단식, 9일 단식, 10일 단식 이렇게 약간 짧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진 데 반해서 민주당 의원들 경우에는 와우. 30일 단식, 25일 단식, 24일 단식, 뭐 15일 단식 이렇게 30일을 어떻게 하나요? 네. 아니 우리가 그거 자랑하는 저질 거 체력인 아닌가? 거야? 네. 아니면 그들이 불사조인 거야?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장동혁 대표 지금 보면 굉장히 수척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30일 단식, 25일 단식 저 이게 화면에 가능한가? 우원식 이런 지금 생각이 의장은 네. 단식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어디 산에서 아니 네, 그러니까 맞아. 저는 네. 템플스테이 간 줄 알았어요. 네. 수행하시는 분 같이 네. 보이네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2018년에 김성태 전 김성태. 원내대표 네. 이분은 9일 단식 뭐 30일, 25일 뭐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따지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이 단식 도중에 뭐 괴한한테 피습도 맞아요. 당하고 그러면서 이 드루킹 특검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지 받아냈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고 목적 달성을 딱 해낸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분이 꾸미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한 게 느껴지는 게 외모 그때 이렇게 딱 보면은 머리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냥 바로 누웠다가 이 모든 걸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액션들 너무나 힘든 그런 얼굴과 표정 그리고 옷차림과 이런 것들 너무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왔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오늘 6일째입니까? 7일째입니까? 네. 지금 6일째. 6일째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진정성 있는 다시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뭔가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대중이 곡해하지 말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네요. 또 그리고 걱정이 하나 그- 되는 그 거는 정청래 네. 대표가 안 나왔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가 24일 단식을 하고 바로 담배를 피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담배 단식을 담배. 근데 그 단식을 하고 나면 이게 기력이 없어서 뭐 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맞아. 근데 그래놓고서 그거를 이제 언론 기사에 쓰니까 바로 고소하겠다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고소할 힘이 아니라 트위터를 쓸 힘이 있는 게 놀라운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좀 진정성이 과연 있었던 것이냐, 24일의 진정성,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한 게 아닐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죠.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단식 이후에 괜찮으셨냐. 근데 그때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거의 1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식사량을
예전대로 못 돌아간대요. 소화가 아예 안 식사를 돌아와서. 제대로 못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대표님 다른 게 아니라 이 후유증이 사실 가장 걱정이 맞아요. 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가장 마음이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지금 남편 못 본 지도 일주일 되는데 남편 혹시나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좀 그것도 많이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단식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뭐 20며칠, 10며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두 끼 굶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전 식사량으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이렇게 장기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뇌가 그 인지 기능이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받은 데미지가 단식이 끝나고 우리가 영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풀리 리커버리 되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렇게 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희화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관철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근데 것이지. 오늘 정청래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냥 밥 먹고 밥 먹어라. 밥 먹고 할 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본인도 진짜 단식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밥을 먹으라는 거는 맞아요. 본인이 그 먹었던 사람한테 거지. 포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초기에는 또 단식 투정이라고 또 네, 맞아요. 투정이라고 네. 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보면.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가 때가 아니다. 결국에는 뭘 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단식이 본인들이 해봤는데 괜찮아 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여당으로 야당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수기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그냥 투정이다 이런 정도 발언보다 더 심각하게 어제 그 뉴스엔진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보면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분께서 패널로 출연을 해가지고 죽으면 더 좋고 어머.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이제 흥에 취해서 뭔가 좀 잘못 나왔나 보다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는데 그거를 두 번을 하시더라고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뭐 죽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제 저녁에 빠른 시간에 이렇게 쫙 퍼지면서 한 2시간 정도 전에 이분이 결국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거는 사과문 올린 정도로만 지나가면 안 되는 문제다. 사실 이거 자살 방조죄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아주 희화화하면서 그걸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분께서는 그 말이 나오는데 죽으면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막 깔깔깔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희화화가 민주당 그리고 또 저쪽에서 저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런 건 좀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정부가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네요. 네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건건을 안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언론사에서는 체리피킹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렇게 원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많은 국가의 세금 그다음에 이렇게 인력을 쫙 쓰면서 지금 뭐 개혁신당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말 3대 네. 특검에다가 추가로 종합 특검까지 맞습니다. 받으면 이 세금만 우리 지금 거의 900억 가까이 쓰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수사 인력도 이번에도 메모드급으로 맞아요. 쓰고 네. 그리고 기간도 저는 참 요상합니다. 무슨 특검을 이렇게 최장 기간 170일인가요? 그럼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예. 너무나도 노림수가 뻔해서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뭐 내란에 가담했다, 뭐 계엄 때 뭐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제 지자체장들이나 아니면 시구 의원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리 피킹 하듯이
네, 그래서 야권만 집중 공격을 해서 소환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뭐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어디 소환당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뉴스만 보면 지역 신문에 많이 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소환 조사 받음 이렇게 뜨면 뭔가 이미 범죄자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게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지방선거까지 과연 누구를 소환하는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누가 소환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뭐 물론 국민의힘 소속도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상통치권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결국에는 다 이 규칙대로 시도에 다 공문 같은 게 내려가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응당한 조치를 가지고 뭐 내란 임무 종사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방조했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건 똑같이 우리도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응수하면서 2배 이상의 화력을 피워야지 이게 그나마 좀 처리가 되는 거지. 이 2차 종합특검은 정말 지방선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특검법 통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 저희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오늘 논의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한 해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쓰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전까지 그 보통 뭐 예를 들어 이분하게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한 70에서 15% 가까이 쓰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돈 풀고 그래서 표를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종합특검으로 해서 내란몰이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지만 이렇게 돈을 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주 인플레이션으로 사실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권력 유지 그리고 표를 얻는 것에 좀 너무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 아마 이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속보 소식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 네, 너무 아쉬워서 절반도 지금, 못한 것 네, 같아요 지금. 지금 네. 눈빛이 약간 뭘 좀 말씀하시고 싶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추운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